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생방송 패대기 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나오셨습니다. 이규 전 대전시 서구의회 의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제는 우리 지역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두 분이 내려오셔서 선거에 이번 4.13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이혜리사 국회의원과 민병주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공교롭게 다 경선에서 낙천을 받았습니다. 낙천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우리 대전 중구에서 이혜리사 의원이 경선에서 이긴 이윤건 후보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중진환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 사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이혜리사 의원이 왜 검찰에 고발한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이혜리사가 1년 전에 대전에 내려와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1차 컷오프에서도 괜찮고 2차, 3차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의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윤건 후보 측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느냐는 걸 갖다가 고발을 한 내용이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 네, 아이고 괜찮다고 그래서 경고만 먹었습니다. 이게 경고를 먹었고, 두 번째로는 이윤건 후보가 이 명함에 허위 학력 기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서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명함을 갖다가 배포를 했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가 돼가지고 뭐 잘못 만들었대요. 직원이 잘못 만들어가지고서는 뭐 회수를 해갖고서 다시 해갖고 그 부분도 가서 조사를 받고 경고를 먹고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법적까지 가니까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해서 또 법적으로 또 고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은 아니고 선관위에서는 경고를 받았는데 네.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해버린 거죠. 그냥 다이렉트로. 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교수님, 이거는 허위 학력 기재는 굉장히 큽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크게 다루는데 허위 학력이라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 나온 것처럼 하는 거는 굉장히 큰데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학교 이름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네요. 네.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과연 이제 선거사범이 될지 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심각해지죠, 문제가.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선관위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경고를 준 사항이거든요. 두 건이 다. 네. 그리고 이제 경고에 그친 채 이제 지속이 돼서 지금 공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진 건데 이제 이제 낙천한 이혜리사 예비 후보가 이 문제를 정식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제 한 그런 사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룰 줄은 모르지만 선관위에서는 경고를 그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그렇게 서로 정말 저는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그 갈등의 소지라고 볼 수 있고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좀 이 문제는 좀 치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의장님, 이 두 분이 이윤건 후보와 이혜리사 후보가 예비 후보 시절에 경선에 붙을 때 굉장히 막 아주 막 날선
대립을 했죠. 네.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송행수 후보가 등장이 되니까 이윤건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은 송행수 후보가 유리하고 이혜리사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은 송행수 후보가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서 혹시 이런 얘기가 어디 무슨 캠프에서 흘린 게 아닌가. 이윤건 후보 측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은 또 똑같이 서구 울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이은근 후보가 부청장을 2번 나오고 부청장을 또 하면서 저번에 마찬가지로 또 2년 전에도 또 부청장을 나왔습니다.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상식하다. 응? 좀 식상하다. 식상하다. 예, 식상하다. 그러니까 식상하다 하는 거에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혜리사가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뭔가 좀 해볼 것 같지 않냐? 뭔가 해볼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송영수 후보와의 관계에서 좀 이길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이 돌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경선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유성도 갖고 서구 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갖고 만약에 경선을 치르면은요 이름 있던 분, 먼저 번에 의원을 했던 분, 또 부청장을 했던 분들이 약간 이깁니다. 이건 하거나. 그래서 이런 데에 너무 생각을 많이 안고 내려오지 않았나, 이혜리사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이혜리사의 이제 검찰 고발 이유를 뭐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하자가 있는데 이은건 후보가 이렇게 이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일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경쟁을 할 때 상대방 후보에게 이런 결정적인 하자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은 과연 본선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짚고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털고 가자 여기서. 털고 가자. 예, 예. 뭐 꼭 굳이 내가 이걸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거를 분명하게 짚고 가야 당신도 본선에서 홀가분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그 고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당신을 도와주는 거다. 이걸 다 도와준다기보다 다 털고 가는 거다. 털고 하자 이런 뭐 취지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서로 뭐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뭐 이게 그 아주 뭐 깊은 갈등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런 차원에서 짚고 간다면은 얼마나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가져봅니다. 그 제가 이제 이건 조금 비약을 좀 해보면은요. 이 경선에서 붙었던 그 두 후보가요. 경선이 끝나면은 상대편이 떨어진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절대 이 후보를 잘 적극적으로 돕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구 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윤석대 후보랑 이재선 후보가 아주 뭐 세게 붙었는데 윤석대 후보가 이재선 후보가 되지 말아야 될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경선이 끝났어요. 그래서 졌어요. 윤석대 후보가. 근데 윤석대 후보가 지고 나니까 이재선 후보에 대해서 내가 진 건 진 거고 내가 돕겠다. 그쪽에 편을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게 된다는 게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윤석대 후보만이 아니라 조승철 후보, 이규태 후보, 또 김인태 후보 그 네 분들이 다 와서 함께 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이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경선에서 물론 이재선 의원 후보가 뭐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서 네 분들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들어와서 만약에 도와준다면 큰 힘을 얻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보통 지금 이혜리사 의원도 이거를 지금 물론 이윤건 후보를 위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 경선에 승복하는 모습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좀 원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항상 승패는 갈리지만 그 승패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또 패자는 승자를 위해서 축하를 해주고 또 승자는 패자에게 여러 가지 아량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이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가 생성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선거가 너무 과열 경쟁이 되고 또 문제는 또 그 공천 과정에 지켜지는 룰이라든지 과정이 아직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정하다고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다 이게 아주 뭔가 뭐 여론조사만 한다, 또 뭐 당원을 배제한다, 뭐 몇 대 몇으로 한다. 이게 뭐 기준과 원칙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직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러나 아직은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선이 상행시기로 된다고 해서 참 우리가 민주주의가 돼가는구나 하지만은 경선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네 식구끼리 경선을 하는 거랑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작은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다 물어버립니다. 그런 예 하나가 뭐냐면 2년 전에 시장 후보 경선에서 노병찬 부시장이 나왔을 때 결국 지고 나서요. 박성호 사무실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 또 단점이 드러났던 이런 상처가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선도 하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지지 않는 아주 단점으로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혜리사 의원하고 이제 이은걸 후보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뭐 불려가 조사도 받고 뭐 이렇게 새누리당 측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당 차원에서 뭐 이렇게 고발을 뭐 철회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얘기가 현재? 예, 당에다가는 아니면 서로 합의를 뭐 이미 이제 선거는- 검찰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결과를 지켜보고 이제 뭐 해결하든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이제 검찰 고발을 뭐 취하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이제 저 고발 내용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도 그 내용을 전달을 해가지고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서는 안 된다 하고서 이제 지금 그렇게 되는 지금 뭐 이제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후보를 뭐 내일이면 후보 등록인데 뭐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아까 경선의 그 아름다운 서곡을 얘기도 했지만은 되게 안 도와줘요. 그러면은 이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혜리사 의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이은걸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힘을 보태야. 근데 서로 가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면은 차라리 적군만도 못하다는 게 경선이라 그래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혜리사 측에서 있던 그 몇 분들 있어요.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 있는데 뭐 차인철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또 이윤우 의장이라든지 또 고성근 의장이라든지 또 그전에 구청장을 출마했던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다 끌어안고 이은권 후보께서는 이분들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좀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끌어안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 표 때문에 만약에 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야만이 가볍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강창희 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중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왜? 모든 사람들이 이은권 씨도 강창희 의장 밑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 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끼리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지금 경쟁하면서 아주 금이 깊게 갈라져 있는데 이런 거를 수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좀 총선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개헌 총선이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문제는 우선 첫 번째는 선거 그 공천이라든지 선거 경쟁 과정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해야 됩니다. 이게 서야 승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총선은 또 다음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요. 이게 지금 전부 정당 공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총선 과정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지방의원들이거든요. 시의원, 구의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의원, 구의원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이게 승복도 되기도 하고
또 뭐 서로 이제 조정도 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참 이번 기회에 이 선거의 문화, 선거의 제도가 좀 진일보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네, 3월 23일 생방송 패대기쇼 이번 주제 대전 중구의 새누리당 이예리사 후보와 이윤건 후보 간의 그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